안녕하십니까, 워럭입니다. 오늘이 2024년 8월 30일이네요. 오늘 8월 30일에도 저는 저주 대행을 축시에 진행했는데요. 오늘 좀 신기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또 약간 무서운 얘기를 좀 하게 되네요. 괴담을 이제 계속 시간 나는 대로 올릴 거긴 한데 저는 항상 기본 원칙이 저에게 의뢰를 주신 분 그거를 항상 최우선으로 놓기 때문에 이게 괴담이나 또 그런 것들을 올리는 게 사실 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더 시간이 많이 남으면 그리고 제가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이제 좀 많이 줄어들면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제가 할 도리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 얘기를 좀 할 생각입니다. 사실 이 사연은 이제 아마 의뢰하신 분은 아실 것 같아요. 들으면은.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댓글 달지 마세요. 왜냐면 상세하게 말하기는 않고, 근데 아마 이 얘기는 그 의뢰하신 분은 이제 현재 진행인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카톡으로 이제 안내 드린 것처럼 다시 보완해서 처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할 거고요. 그리고 주술사 입장에서는 좀 도전받는 느낌, 도발된 느낌이라서 약간 좀 투시가 막 불사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제 저주대행을 했죠. 근데 좀 뭐라 할까요? 그게 있어요. 이게 막 방패막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탄탄하게 방패막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 방어막을 깨고 나서 이제 비집고 들어가야 그래야 이제 저주가 먹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상하게 이 방어막이 강해가지고 제가 약속드린 횟수보다 더 초과를 해도 잘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게 이제 36가지 주술이 있고 이제 33가지를 다 동원해보자.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원래 비용을 받는 게 맞는데 깨지지 않는 방어막 때문에 제가 좀 초과를 해서 또 진행을 더 할 거긴 합니다. 뭐랄까 그 도전 의식을 좀 약간 자극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주를 걸었을 때 전달이 되고 먹히면은 일단 횟수 딱 채우고 스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기다리면 돼요. 사후 관리하면서.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방어막이 너무 탄탄해가지고 이게 뚫고 들어가는 게 참 힘들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 성격 아시겠지만 제가 좀 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가 튕기면은 저는 무조건 다시 해요. 왜냐면 제 머릿속에는 이게 파고 들어갔을 때 한번 이렇게 횟수를 채는 게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내가 했는데 튕겨져 나가면 의뢰인이 부탁하지 않아도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하거든요.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제가 또 자발적으로 또 몇 번 더 진행할 것 같은데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저주 재단이랑 터가 있어요. 이제 보통 막 음기가 강하고 귀신들이 좀 있으면 거기를 저주 터로 만들고 결계를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무 밑둥에다가 이제 막 부족들도 막 정확하게 이제 결계를 만드는 의식을 하면서 주술을 거는데 완벽하게 거기를 완전히 전체를 저주 재단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나 또는 직접 산에 가셨을 때 보면 막 이 결계가 쳐져 있는 게 보이잖아요. 막 오색 천이 막 매달려 이렇게 감겨져 있고 또 룬이나 여러 가지 주술 도구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어떤 지역의 특정 존 지역 같은 경우는 구 존이라고 하죠. 존. 거기가 육각이 될 수도 있고 오각이 될 수도 있고 뭐 구각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원 형태로 뭔가 결계가 쳐있는 게 가끔 여러분들
겁니다 아마. 어떤 부분은 마치 들어오지 말라는 그 경고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색선이나 기타 이제 무속적인 그런 어떤 도구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설치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결계를 치고 이제 저주 주술을 거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기 진짜 완벽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형사들이 잠복 근무를 새벽 내내 하고요. 순찰차가 아예 그냥 만원경을, 진짜 농담이 아니고 순찰차에서 경찰이 내려가지고 만원경으로 계속 주시하고 있고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놨는데 그 의뢰하신 분이 또 옷도 보내주고 막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그 저주 의식용으로 다 만들어 놓고 막 못으로 박아 놓고 해서 이제 거기서만 계속 하면 되는데 제가 맨날 가봤거든요. 제가 이제 항상 아침에 전화를 못 받는 이유가 매일 밤새서 그래요. 새벽 한 5시, 6시에 잠이 들기 때문에 매일 가봐도 형사들이 잠복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잡으려고 이제 작정을 했나 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한 달, 2달 거기를 이제 안 갔죠. 그러면 없을 줄 알고. 근데 한 2달 만에 딱 가는데, 한 달인가 2달 만에 가는데 농담이 아니고요. 100% 실제 상황입니다. 머리가 산발하고 눈은 퀭하니 눈이 한 달걀만큼 크기로 푹 파여져 있고, 그리고 뼈만 앙상한 그런, 또 살은 살 색깔이 검붉은 색깔. 그리고 이 남자가 여자는 아니에요. 왜냐면 가슴이 없으니까. 남자인데 뼈하고 가죽만 있고, 그리고 이 옛날 조선시대 때 입었던 그 속옷 있죠. 삼배로 만든 속옷, 반바지 같은 거. 삼배로 만든 팬티라고 보면 되겠네요. 때 엄청 낀 그거 한 색깔이 한 잿빛 색깔. 뭐 태우고 나면 나오는 그 제 색깔. 그 색깔을 입고 있고, 맨발로 그 저주터 들어가는 그 입구가 있는데 거기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돌 위에. 사실 저는 새벽에, 그때가 새벽 1시 10분이었을 거예요 아마. 딱 그 길목에, 원래 그 돌도 없었거든요. 바위도 갖다 놨나 봐. 거기 위에 앉아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새벽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차선책으로 만들어낸 또 저주토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저주 의식을 대행해드렸는데 궁금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다시 또 가봤지. 그래서 이제 3시 5분 전에 끝내고 부랴부랴 거기 다시 갔더니, 와, 새벽 3시가 정확하게 딱 되니까, 제가 시계를 봤거든요. 3시가 딱 되니까 저 멀리서 그거라고 표현해야겠죠. 사람이라고 좀 말하긴 뭐하고, 그게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즘 시대 옷이 아니에요. 주섬주섬 주워 입고는 뼈다귀가 걸어가는, 여러분 혹시 게임 보면은 해골병사 뭐 이런 몬스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절구덕 하면서 싹 걸어가더라고요. 걸어 나와. 그러니까 1시부터 걔는 3시까지 거기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무당은 아니지만 이제 좀 영적인 깨달음이 좀 깊은 사람이잖아요. 거의 저는 사실 제가 거의 통달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1시에서 3시 거길 지키고 있더라고. 그리고는 사라지는 거야. 산소이니까 이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따라가기 뭐하고. 근데 처음 봤을 때 무섭다라기보다는 좀 열이 받았어요. 솔직히 오늘은. 근데 한 가지, 이 귀신들 같은 경우는 영적인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 머리카락이 쭉 뻗어요.
그거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제 소름이 돋으면서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거는 그거를 막 공포에 휩싸였다라고 이렇게 그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마치 뱀이나 박쥐나 이런 애들이 자기들의 특유의 어떤 그런 감각기관이나 신경계를 활용해서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것처럼 귀신에 대한 우리의 정보 수집 방식이 털에 곤두서고 소름이 돋으면서 머리가 쭈뼛한다.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됐다 그래서 겁먹지 마세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막 털이 곤두서고 머리가 진짜 쭈뼛 서면은 어떤 생각하냐면 귀신이 있구나. 그렇게만 판단하고 그 느낌에 지배되진 않아요. 그 느낌에 지배되지 않으면 되게 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순간 제가 깨달은 게 내가 이 저주대행으로 저주하려는 그 대상의 그 여자가 전생에 뭐였는지가 딱 확연하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비밀을 파악했다. 드디어 비밀을 파악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왜근가 했더니 이 여자가 전생에 선녀이기도 하고 아마 이제 그 선녀라는 게 진짜 하늘에 있는 선녀가 아니고 그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선녀라고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확실하게 느껴지고 두 번째는 뭐가 보이냐면 이 여자가 왜 그 저주가 잘 먹혔던 이유가 전생에 무슨 선녀라는 무당으로 일을 했었고 또 한때는 되게 양반집 그런 그 반듯한 규수라고 하죠. 저기 막 학문도 깊고 총명하고 막 얼굴도 하얗고 막 좌우 대칭이 확실하게 서고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왜 되게 그 대감 막 엄청 지체가 높은 양반집에 그 진짜 누가 봐도 막 저기 흠집 없는 그런 완벽한 그런 이제 막 그 며느리감 있잖아요. 이제 막 학문의 조예도 깊어가지고 한시나 뭐 글도 잘 쓰고 뭐 한자도 많이 알고 또 성품이 막 그 대인배 같고 막 여자지만 이제 여장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뭔가 여성스러운데 막 하나도 빠짐이 없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왜 드라마 보면은 그 주인공들이 맡는 그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거였던 적도 있고 또 한 번은 그냥 그렇게 권세가 높은 집안은 아닌데 이 여자가 여러 번 태어났었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은 그냥 평범한 양반집 딸로 태어났는데 거기가 이 여자는 항상 외동딸이었어요. 보면 태어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가 무슨 전쟁터였는데 이 여자가 겁탈을 당해서 죽은 거예요. 이제 아마 그게 전쟁통에는 이제 뭐 쳐들어온 그 오랑캐 뭐 이런 적군에 의해서 겁탈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막 강제로 끌려가는 일도 있지만 이 여자는 하필이면 그 마을에 있는 그 머슴한테 전쟁통의 그 혼란 틈에 머슴이 평소 이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나 봐. 근데 단순히 사랑하는 감정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약간 열등감이 강해지면은 뭔가 파괴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흠모하는 마음이랑 망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남자한테 처절하게 당한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막 여러 번. 그러면서 이 여자가 자결하는 그런 전생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은 다 먹히는데 이상하게 안 먹혀서 왜 그럴까 했더니 오늘 새벽에 이 여자를 지키는 그 남자를 딱 봤더니 이 놈이 전에 자기의 업을 풀려고 이 여자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어떤 여자가 수호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가 좀 뭐랄까 오점이 없는 존재? 뭔가 누구나 한 번쯤은 하나 정도는 죄악이 있을 텐데 그 죄악이 없는 존재가 지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걸 이제 깨면 되겠다 싶어서
오늘 새벽에 이제 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주 주스를 걸려고 했는데 그 머슴 놈이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이게 좀 저도 웬만하면 빠져가진 않는데 빠져가더라고요. 약간 좀 괘씸하다는 생각? 이것들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들이 이렇게 지켜주고 있었어?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지금 제 눈에는 그 모습이 진짜 선명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100% 실제 상황이에요. 전에도 이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되게 시간이 더디게 걸려요, 그러면. 그리고 이런 경우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저주가 잘 먹히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많아요. 네, 이번이 또 오랜만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네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도 개인적으로 이제 또 전화 또는 카톡으로 이제 안내를 드릴 생각이고, 또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런 괴담 얘기를 또 올리죠. 네, 괴담이라기보다는 실제 상황이죠, 뭐 100%. 제 채널에서 하는 얘기, 모든 얘기는 다 그냥 100%, 1%도 허구가 없어요. 100%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전생에서 자기가 겁탈을 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든 그 죄악을 씻어내고자 지금은 열심히 지키고 있더라고요. 와, 진짜 정확하게 1시, 3시, 딱 2시간. 12시 반에도 없었어요. 정확하게 1시 딱 되니까 나타나가지고는 바위가 있지도 않았는데 바위가 생기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이제 목격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질 않나, 또 막 형사 4명이 그 주변에 계속 순찰도시 잠복해가지고 보고 있지 않나. 또 거기가 또 제가 이제 그 축복식 하고 나서 또 그거를 이제 완성시키는 또 그런 그 재단이 또 있어요. 거기가 그 저주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그거 잠깐 한 1분 그거 딱 태우면서 이제 발복을 하는데, 와, 어디서 나타났는지 검은 옷을 위아래로 입은 누가 봐도 경찰들이 입는 그 사복이거든요. 그거 입은 애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고 있는데 멀리서 계속 그걸 지켜보고 있나 봐요. 뭔가 이제 불이 번쩍하니까 긴급 출동하듯이 막 나왔나 봐. 제가 상당히 좀 빠른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내가 태우고 있는 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하니까 확신이 안 서니까 이제 저를 이제 막아서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길도 좀 다 엇걸리게 다 갔고. 이게 지금 한 2달 됐거든요. 2-3달. 특히 이제 그분으로부터 좀 이거저거 많이 받은 다음에 그거를 저주토에다가 설치해놓고 앞으로 이제 여기서 해야지, 딱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은 요런 일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을 이제 파악을 했고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뭐가 이 여자를 보호해주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후순위가 뭔지를 좀 파악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돼요. 이게 뭐 사실이다 아니다 그 판단하는 여러분이 몫이시고, 저는 단언컨대 이거는 100% 실제 상황입니다. 1% 허구가 없어요. 꾸밈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웬만하면은 전생 같은 경우는 제가 보진 않는데, 이상하다 골똘히 고민하고 매일같이 좀 마음이 쓰이죠. 왜 이렇게 튀겨나가고 잘 안 먹히지? 그렇죠. 그때 전생이 좀 보이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어떤 존재가 지켜주고 있는지 파악이 됐고, 그리고 굉장히 좀 축복을 받은 분인가 봐요. 이렇게까지 상황이 이제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순찰차가 만환경을 보면서 지켜주질 않나. 한 명이 아니고 4명이나 잠복근무를 하지 않나. 거의 저녁 12시부터는 아예 만원경을 들이대고 있나 봐요. 저주터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몰래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초를 안 밝혀도 되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경우는 초를 안 켜고 탈 수 있는데, 그러면 얘가 이제 그걸 이제 막지를 못하니까 아예 길목을 아예 그냥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사실 좀 화가 나죠. 뭔가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되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뭐 방법은 무수하게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방송 마치기 전에 한 번쯤 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저주 대행을 의뢰했는데 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영상 또는 사진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사기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낸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여러 번 해야,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 번 해야 파악되는 게 많아요. 제가 실제로 의뢰받은 것보다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계속 연구하고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했는데 안 먹힌 경우가 분명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뭔가 오늘 했는데, 이거 뭔가 좀 먹히는 느낌이 안 나는데? 전달의 느낌이 안 들지? 뭔가 좀 엉성하고 뭔가 산만하고 했는데 뭔가 마음 찝찝한 경우가 많아요.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때는 힘드니까 이제 넘어간다 쳐도 이제 좀 휴식을 취하고 있으면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죠. 그때 그걸 했다라고 좀 보긴 어려운데 이거를 또 이런 게 있어요. 세상은 속여도 자기 자신을 못 속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주술 일을 하고 무속 일을 하신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일반인 분들도 마찬가지. 일반인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면 좋은 게 자기 자신을 속이지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솔직히 여러 번 더 추가를 하는 게, 제 자신을 속이는 순간 모든 일이 다 무너지거든요. 나를 속이는 사람은 딴 사람 속이는 거는 뭐 밥 먹듯이 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항상 양심에 빗대어서 그때는 내가 뭔가 좀 집중이 안 됐었지. 그 보완한 이유는, 나를 속이지 않은 사람은 남도 안 속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힘들고 또 뭐 돈이 안 돼도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잊지 않고 하는 이유는 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예요. 나한테 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않아야 일도 완벽하게 할 수가 있고, 뭐를 하든 뭐를 손을 대든 이 주술 이외에 또 다른 일을 또 하더라도 완벽하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사업을 크게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자기 자신을 속이진 않을 거예요. 아마 다들 자기 자신한테 솔직할 겁니다. 그러면은 고객한테도 거짓말을 안 하죠. 고객한테 거짓말하지 않고 진심을 대하는 기업은 잘 크게 돼 있어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광장시장에 보면은 막 그 몇천 원 더 벌려고 수작 부리다가 완전히 나락으로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좀 살아감에 있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이제 제가 받은 의뢰건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번 더 해주니까 고맙다고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어요. 하다 보면은 좀 파악이 늦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추가 번하게 됩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